꿈꾸고 있을 때는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실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깨어나면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다른 세상이 펼쳐지죠. 제리 슈와츠는 깊게 잠든 상태, 꿈꾸는 상태, 깨어있는 상태에다가 모두 다른 정체성을 띠고 있다면 과연 진정한 나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25-6호에 실린 글 중 하나인 알메 요가 3부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정교한 분별 중 하나는 의식의 3가지 상태와 그때 경험하는 자를 분석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깨어있는 상태의 자아이며 이는 모든 사람들이 가진 원초적인 동일시이기도 하다. 내가 나라고 말할 때는 이 깨어있는 상태의 자아를 말한다. 깨어있는 상태의 자아는 외부를 향한 의식이다. 이는 감각, 마음, 지성을 통해 각 대상을 비춘다. 꿈꾸는 자의 의식은 내면을 향한다. 그리고 이때 자각이 비추는 것은 어떤 면에서 깨어있는 상태와 유사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상이다. 꿈의 상태에서 자각은 자각의 스크린에 이미지화된 바사나를 비춘다. 잠은 행복에 젖어있는 상태로 정의된다. 이 상태에 있는 자아는 외부의 대상을 욕망하지 않으며 내부의 대상도 살피지 않고 스스로 무지하다. 잠자는 자는 프라즈나 혹은 분별 없는 의식이다. 다른 상태에서는 의식이 안과 밖으로 흐르지만 잠 속에서는 거의 멈추어 흐름의 형태가 없다. 깊은 잠에서는 의식이 미세하기 때문에 형이상학자들은 깊은 잠은 비어있다는 그릇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깊은 잠은 사실 창조의 모태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상태의 자아, 꿈꾸는 자, 그리고 그 둘의 세계가 깊은 잠의 의식으로부터 출현하기 때문이다. 이런 3가지 상태와 자아들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며 경험의 전체성을 이룬다. 이런 점이 확고해지면 탐색이 시작된다. 만약 내가 나인 것이 확실하다면 잠자는 자아가 될 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나라는 개념의 필수적인 모든 것, 몸, 마음, 지성, 내가 가진 모든 물질적 소유를 버리고 미묘한 무한성의 자각으로 기꺼이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분별 없음으로 들어가는 잠의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상태와 꿈의 상태가 만들어낸 세계를 즐기거나 고통을 겪기 위해 잠 속의 자아를 희생했기 때문이다. 또 꿈꾸는 자로서의 내 정체성도 분명히 불만족스러워한다. 왜냐하면 잠자는 자나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해 그것을 계속 떠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떤 자아도 제한을 받음으로 나의 진정한 정체성은 의문에 휩싸인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은 이렇다. 나는 이런 경험하는 자아가 아니다. 만약 내가 실제라면 나는 항상 존재해야 하며 한순간에 이것이었다가 다음 순간에 저것이 될 수는 없다. 나는 그저 의식적인 진행형으로서 삶을 경험하고 있다. 사실 3가지 자아는 모두 비이원적인 자각이며 다만 그것이 각 자아 상태에서 경험되는 특정 상태에 동일시되어 있을 뿐이다. 3가지 자아들은 제한된 부가물이라 부른다. 제한된 부가물이란 어떤 것의 본질이 숨겨졌다는 것이다. 깨끗한 물을 색깔 있는 유리컵에 부으면 물도 유리컵의 색으로 보인다. 그처럼 깨어있는 개성, 꿈꾸는 개성, 잠자는 개성이라는 유리컵을 통해 자신을 보면 자신이 3가지 개체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가물을 제거하면 진정으로 내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다. 이 3가지 경험자를 제거하려면
그저 그 개체들이 실제가 아님을 알면 된다. 이런 이해의 결과로서 나의 진정한 정체성은 자각임을 유추할 수 있게 된다. 세 가지 개체가 제거되면 남은 것은 자각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각은 부정할 수가 없다. 시간을 거듭할수록 깨어있는 상태의 자아는 수많은 하위 정체성으로 나뉘어져 혼란스러운 자아 집합체를 직면하게 되는데 그중 어느 것도 실제가 아니다. 내 아들에게 나는 아버지이다. 사장에게 나는 사원이다. 나 스스로에게 나는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희생자, 희생양, 오늘날 가능한 수만 가지 정체성 중 하나이다. 깨어있는 자아로서 서로 충돌하는 많은 역할들은 서로 비슷한 역할이나 다른 역할을 맡아 서로를 제약한다. 이런 복잡한 정체성의 늪에 빠져 있으니 고통받는 것이 놀라울 일인가? 영적인 삶이란 그 길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모든 역할과 경험을 없애고 또 없애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나는 자각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나의 사고체계가 동의하지 않는다. 두 사람으로 나뉘는 것과 비슷하다. 내가 자각임을 아는데도 나의 마음은 무지를 계속 쏟아낸다면 내가 어떻게 깨달았다고 할 수 있는가? 무지와 알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무지는 알에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무지가 일으킨 생각들을 모두 열거하자면 끝이 없다. 간단히 하자면 자아 탐구는 무지를 단 하나로 압축시킨다. 나는 몸, 마음, 지성, 자아의 개체라는 것. 이 생각에서 모든 것이 생겨난다. 무지와의 전쟁은 애초부터 공정한 싸움이 아니다. 작고 힘없는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릴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러나 다윗이 매일 체육관에 나가서 운동해서 싸울 기회를 준다면 그것은 말이 된다. 불합리한 두려움과 욕심과 함께 나는 불완전해라는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나는 완전해라는 생각으로 의식적으로 바꿈으로써 전쟁에 이길 수 있다. 일이나 관계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좌절한다면 스스로에게 누가 좌절하는지, 누가 그 좌절을 없애고 싶어 하는지 물어보라. 그때 이 좌절감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알에 힘입어 자신과 그 느낌이 자연스레 구분됨을 알아차려 보라. 그 느낌이 아니라 느낌을 아는 자와 동일시하라. 느낌이 사라지면 그것을 발생시킨 바사나는 약해진다. 알은 매우 강력하다. 자각에 대한 의식적인 생각만 있으면 자각에 다다를 수 있다. 당신이 자각이기 때문이다. 진리가 아닌 것에 진리를 대체함으로써 진리의 바사나를 만들고 그것은 우리를 행위의 수레바퀴에 구속되게 하는 호호를 중화시킨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아 행위자 또한 완전하게 중화될 것이다. 행위자를 중화시킨다는 것은 행위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행위의 진정한 원천을 알라는 뜻이다. 행위의 진정한 원천은 행위자가 아니다. 장난감을 움직이게 하는 배터리처럼 심신을 움직이게 하는 자각에 의해서 복잡하게 얽힌 비인격적인 힘이 드러나는 것이다. 무지의 목소리는 당신의 수행을 해방 놓을 이유를 무수히 찾아낼 것이다. 무지는 당신이 진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힘들 때야말로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스스로 상기해야 한다. 계속해서 거짓에 맞서야 한다. 거짓을 사실로 바꾸는 것은 세뇌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아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깨달음을 얻어 생각이 없는 상태가 된 사람들은 이런 수행이 불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은 나는 자각이다라는 생각을 비롯해서 하나의 생각이라도 있다는 자체가 아직 목표에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깨달음이란 도달될 수 있는 의식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제쳐두고 나는 한계가 있는 무지하고 고통받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비롯해서 그 어떤 생각도 참나를 방해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참나는 모든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도 있고 일어나는 중에도 일어난 후에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고통받는 자아와 완전히 동일시될 때 바로 참나를 발견할 수 있음을 발견한다. 깨달음을 방해하는 것은 자신이 고통받고 즐거워한다는 생각과의 동일시 뿐이다. 알은 이러한 동일시를 야기하는 무지를 깨부순다. 제리 슈와츠의 알매 요가 3부.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계속해서 거짓에 맞서라는 말씀이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그럼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